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리비안 관련주 제2의 테슬라 상장 에코캡 250% 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좋다 보니까 후속으로 바로 제2의 테슬라 이 전기차 확대져가는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 관련 이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리비안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고요.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식이 저가에서부터 3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 종목 관심이 처음엔 안 가시더라도 점 상한가 2연상, 3연상을 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서 이 종목 굉장히 좋구나. 강제로 사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세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증세 이런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만 하나만 잡아도 내 계좌 그나마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에코캡 관련 종목 후속으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후속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와 제대로 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후속 종목들만 알아가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항상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종목을 손실을 보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비안 관련 종목에 대한 핵심들을 짚어드리면서 이 후속 종목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테마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다 리비안 미국 증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시가총액이 벌써 82조 원이다라는 이야기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한국 증시도 아니고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죠. 최근에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의 증시는 안 좋은가 하면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미국 증시는 악재가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게 유리해서 이 미국 상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정말 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250%나 상승할 만한 큰 가치가 있고 이슈를 받을 만한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1위 기업이 테슬라예요. 시가총액 1위 기업.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테슬라는 혁신인 거 알겠고 전기차 시장이 커진 건 알겠는데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자동차에 특히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왜 이 기업보다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지금 현재 회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이 독보적으로 1위일까?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테슬라하고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하고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 독보적으로 1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이겠죠. 그죠? 즉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바로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어,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기계 설비를 증가시키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경제도 안 좋은 현재 상황에서 강성 노조까지 있게 돼 버린다라고 하면 이 강성 노조들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인력을 줄이고 시대에 맞춰서 인력을 줄이고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리스크를 그러니까 리스크가 위험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성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더욱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싸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계 설비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바로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노조가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웬만한 이 자동차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계로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테슬라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1위로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 자체는 1,015조라는 전 굉장히 역대급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이번에 루시드는 어떨까? 루시드하고 이제 과연 최근에 탄생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어떨까? 리비안이나 루시라든가 관련 종목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고용이 애초에 많이 안 해놨어요. 공장도 다 뭐로 짓고 있을까요? 당연히 로봇으로 짓고 있죠, 그죠? 로봇 자동화 기기를 중심으로 짓고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꼭 사람이 필요한 작은 부품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이제 검사하는 것까지는 보통 사람이 합니다만은 주요 공정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계 설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들도 이 리스크가 없게 되고 만약에 신규 상장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면서 고평가를 받으면서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 가지 더 챙겨볼게요. 과연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거야? 리비안이라는 기업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관련 종목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관심도 없었잖아요. 이 어떤 근본에 있는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어떤 기업이 투자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모르시면 사실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 기업이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제2의 테슬라 하면은 리비안 관련 종목보다는 원래는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고 싶은 루시드 모터스는요. 사실상 미국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중국과 중동의 자본력이 투입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본토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재무적인 재무를 조작했다라는 이슈까지 터트려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싹 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것들도 굉장히 크게 제약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서 루시드 모터스는 상장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것이 아니라 뭐 합병 대상 기업에 소송 휘말렸다 이런저런 내용 나오지만 사실상 상장하기에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마존하고 포드가 미는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보시면 포드는 원래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일부러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대요. 웃기죠, 여러분들. 왜? 앞서 보셨듯이 노조를 피해서 만들기에는 이런 투자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포드 다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죠.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겁니다. 미국 자본을 근간에 둔 기업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대거 기업인 아마존의 투자로 리비아는 2019년만 총 28억 5천만 달러, 약 3조 2,91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투자 자금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리비안이 실질적으로 루시드 모터스보다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대규모 상장을 하면 상장에서 수익을 본 그 자금을 가지고 뭐 할까요? 또 끌어모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미국 전기차를 생산해낼 만한 추가적인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이시듯이 역시나 근본 우리가 이 기업의 근간 가야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투자하고 포드라는 대기업 기본적인 그 유대가 그러니까 이 포드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미국 시장에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 알아주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이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리비안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자본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 종목이 굉장히
상장에 대한 가능성,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후속 종목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급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엄청 좋아 보이죠? 맞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겁나 높습니다. 이미 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현재 가격만 해도 250%, 60%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전 이 설명을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설명을요. 실제 언제 했냐면 저는 이 설명을 8월 30일 보이세요? HLB 후속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HLB를 60% 이상 급등 수익을 드린 다음에 후속 종목으로서 뭘 추천드린 거예요? 리비안 관련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공개하겠다라고 설명드리면서 31일 추천주, 9월 1일 추천주 보이세요? 그죠? 날짜 보이시죠? 지금 10월 19일입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지났죠, 여러분들. 보시면 대원화성과 대원화성 그리고 관심 테마의 대원화성 에코캡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써드렸습니다. 리비안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이미 드린 바 있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제가 제시해드린 다음 이후부터 에코캡은 250% 급등,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125%나 급등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즉 제가 그 전에 한 달 전에 추천했을 때 그때는 잡아도 괜찮았는데 지금 당장 리비안 관련 종목들을 잡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재진의 상한가리 이거 유튜브 채널 추천주 마구 뿌려놓고 종목만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제시 드렸던 종목들 100% 아닐 겁니다. 하지만 7월달 매매 내역 19전 17승 2패 그리고 8월달 매매 내역 17전 10승 5무 2패 그리고 9월달 10월달도 계속해서 승률을 이어오면서 85%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85%의 높은 확률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모습들 그리고 종목들 중에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100%가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넘쳐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죠. 리비안 관련 종목을 지금 잡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리비안 관련 후속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는다면 진짜 개새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후속 종목, 후속 테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후속 테마는 무엇일까? 후속 이슈는 무엇일까? 그 전에 HLB 60% 급등 이후에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서 대원화순과 에코캡을 찍어 드렸듯이 후속에서 움직일 만한 것은 무엇이는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잡아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만들어낸 전력난에 주목하시라는 설명드립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유가 상승입니다. 근데 이 유가는 누가 패권을 가지고 있냐? 누가 이 유가의 상승과 하락을 거의 결정하냐면 미국입니다. 일단은 가장 생산량이 많은 중동 지역과 미국 지역인데요. 미국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고 중동 지역에 생산량이 많은데 일단 미국 지역의 생산량은 미국이 당연히 관리하겠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지분의 절반을 미국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 세계적으로 유가 가격 상승과 하락을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이다? 미국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요즘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주도적으로 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경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정부가 힘을 끊어버리면 정부가 돈을 계속해서 푸는 걸 멈춰버리면 경제는 올스탑되면서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을 겪을 만큼의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플레이션.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경제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현상인데 이 최악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일부러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제 침체는 오는데 이 물가만 오르는 현상인데 일단은 뭐 언론사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유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전기값이 상승하게 되고 모든 공장들이 전기를 돌리면서 물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전기값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중국같이 전력난에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공장에 애초에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품들이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일부러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몰아간다. 왜?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최근의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공장들의 중국 탈출을 현재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난을 겪은 국가들은 굉장히 많지만 전력난을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공장들에 비해서 전기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석탄으로서 화력 발전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유가 상승과 함께 올라가 버리게 되면 사실 제대로 된 전기 생산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기세를 과하게 인상하지 않고도 전력난을 좀 이겨내고 있는 현재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고 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중국에 공장 지어놓고 반도체 공장 지어놓고 혹은 디스플레이 공장 지어놓고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유도하면서 전력난을 중국을 박살내기 위한 전력난을 써버리면 중국 본토 안에 계속해서 공장을 냅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이 부가가치 가격이 굉장히 높은 첨단 관련된 공장들은 다 미국으로 옮겨가고요. 굉장히 비교적 싼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국을 망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중국을 망치면 바로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현재 유도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그전까지 경제 체제에서는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공장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노동력이라는 것이. 하지만 이 노동력이라는 부분이 최근에는 굉장히 사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인건비가 싼 지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유리했는데 오히려 그냥 기계 설비 AI, 인공지능 기계 설비가 등장하고 이게 차라리 리스크도 문제도 없다 보니까 차라리 공장에 그냥 AI를 짓는 거예요. 그죠? 이 AI 로봇을 통해서 더 이상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 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굳이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이 핸드폰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그리고 전기차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미국이 자신의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오는 것을 현재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도된 전력난에 중국을 망치기 위한 의도된 중국의 위기, 의도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왜? 전력난이 나오니까 원전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받는 것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근데 원전 관련 종목이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렇게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에 또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죠? 제가 가장 최초에 몰빵 찍어라 설명드렸던 자리는 여기였죠. 그죠? 8월 달에 매집 꼭 해야 된다 설명드렸고 파동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난이 후속으로서 또 하나의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되는 유가 상승 압력, 중국을 망치려는 미국의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바로 전력난의 가장 큰 문제인 유통업이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품들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동차도 냉동고가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관할 때에도 서늘한 곳 혹은 서늘하고 이제 습도를 적정시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기계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 기계 장치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이 식품들이 다 썩어 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식품들이 이동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많이 생산됐던 이 농작물들이요 현재 이동하지 못해서 본토에서 만들어진 곳에서 그냥 거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유통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식료품 가격은 폭등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이것이 중국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 종목들을 반드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 관련 종목들을 꼭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추천드렸던 우진 30% 급등, 한국전쟁 18% 급등, 한국전쟁 8% 급등, 21% 급등, 악재 손절도 하고 293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120% 급등, 에이티클솔루션 8% 급등, 유튜브 추천주 아진엑스테 16% 급등, 3일이라는 종목 150%까지 급등한 직접 보여드렸죠. 이런 추천 종목과 함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력난 관련 종목을 정리해서 쫙 모아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시황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이 리비안 관련 종목 후속 이 에코캡 250% 후속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요.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바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각자 맞는 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정리해 놓은 전력난에 의한 식료품 관련 종목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HLB 60% 급등, 리비안 관련 종목 250% 급등 후속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천천히 잘 매집해 두신다고 한다면 10월 달 지나서 11월 달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머무르고 지금 현재 집중되는 것보다는 다음 항상 남들이 하시기 전에 반발자국 먼저 분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번에도 제가 한 번 더 증명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주목해 보시면서 많은 수익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유튜브 채널은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저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 유튜브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1순위가 바로 이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수익,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홍보되는 부분, 그리고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무언가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공부를 게을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 계속되는 공부, 주식시장에서 변하는 주식시장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어서 저를 위한 유튜브 채널인데 여러분들께 2순위가 이거라 그래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왕 찍어 드리는 거 알아듣기 쉽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정답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셨듯이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는 모습들을 직접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수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나요? 무료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 기부한다, 재능 기부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